설마 했는데 진짜였어. 일배인가 했는데 진짜 일배였어. 종전선언하면 반국가 세력이래. 아니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아니 그럼 전쟁에서 다 죽자는 건가? 다 죽으면 국가가 뭔 소용이야. 나라 말아먹는 네가 반국가 세력. 이러다간 다 죽어. 퇴진이 답이다. 또리 장군 꺼져라. 당장 꺼져라. 일베 정권 꺼져라. 당장 꺼져라. 돋보이고 싶어 미친만 누라데리고 당장 꺼져라. 퇴진이 답이다. 이거 정말 반스 목사 뺨치겠어? 이거 정말 일베들 뺨치겠어? 21세기 방공투사 납시였어. 자칫하다가 전쟁하시겠어. 어떻게도 지지율이 안 오르니 무턱대고 방공놀이 하나 본데. 너는 우리 국민들을 잘못 봤어. 너는 이미 끝났어. 퇴진이 답이다. 우리 장군 꺼져라. 당장 꺼져라. 일베 정권 꺼져라. 당장 꺼져라. 돋보이고 싶어 미친만 누라데리고 당장 꺼져라. 퇴진이 답이다. 또리 장군 꺼져라. 당장 꺼져라. 일베 정권 꺼져라. 당장 꺼져라. 돋보이고 싶어 미친만 누라데리고 당장 꺼져라. 퇴진이 답이다. 당장 꺼져라. 오, 퇴진이 답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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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생님 오늘은 윤틀러와 관벨스 이렇게 했고요. 예, 그 썸네일에 이 관벨스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뭐 거의 흡사해요, 괴벨스랑. 이벨스 아니에요? 관벨스가 됩니까? 원래 이벨스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뭐를 할까? 성을 써야 되나? 성을 써야 되나? 근데 이벨스는 좀 이상하고 동벨스가 좀 발음이 좀 똥벨스 괜찮은데 관벨스. 그래서 관벨스로 했습니다. 사실 관벨스 그러면 알 것 같아서 다 그렇죠. 이동관이라고. 네네네. 네. 근데 선생님 그 혹시 히틀러 그 다큐처럼 다룬 영화 혹시 보셨어요? 독일에서 만든 거라는데. 아니요. 다운폴이래 다운폴. 근데 아마 그거 보셨을 거예요. 패러디한 장면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저 한참 돌아다녔죠. 여기 다 나가 있어 막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에서 이제 얘가 자살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요? 내보내고. 제가 이제 그거를 그 리뷰를 보니까 그러니까 무솔리니가 그 잡혀가지고 광장에서 이렇게 시체를 효시를 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은 모양이에요. 그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 히틀러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저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내 시신을 꼭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제 태워달라고 했고 이제 증언에 의해서 이제 이제 형상한 거는 이제 다 그 죽은 자살한 다음에 땅바닥에다가 해가지고 죽었더라고요. 그거 태웠더라고요. 근데 괴벨스도. 괴벨스 마누라가 자기 자식들 다 청산가리 다 먹여가지고 다 죽이고 자기네 둘도 이제 자살하고 태웠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약간 재미난 게 하여튼 뭐 결말은 다 둘이 똑같은데 히틀러가 그렇게 무서움이 많았던 건가요? 권위적 격자잖아요. 네. 히틀러도 어릴 때 아버지한테 엄청 맞고 자랐거든요. 거기도요? 히틀러가 똑같구나.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옛날에 어떤 방송에서 히틀러가 그랬다고. 오. 히틀러의 아버지가 굉장히 좀 뭐랄까 난폭한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때렸죠.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나 보네 유언으로. 그건 모르죠 이제. 네,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많이 때렸고 어머니는 무기력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때릴 때 밖에서 기다리다가
나오면 이렇게 뭐 안아주긴 했다는데 네. 그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전혀. 가서 싸워서 구해야 되는데. 네네네네. 그러면서 뭐 아버지 말 잘 들어라 뭐 이제 왜 그랬니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히틀러 여자도 엄청 미워하거든요. 엄마도 미워하죠. 아버지도 미워. 자기를 이제 구해주지 않았으니까. 보호해주지 그 않았으니까 상황에서. 여자를 못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히틀러가 전형적으로 권위주의자 성격자가 되는데 힘을 숭배하거든요. 네. 히틀러가. 똑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건데 그렇구나. 처음에 히틀러가 이제 영국을 많이 좋아했어요. 예. 영국이 대영 제국이라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호령하는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였잖아요. 네네네.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때는 좀 힘이 셌을 때 아닌가요? 셌을 영국이 때. 실제로도? 셌을 때니까. 지금 미국은 솔직히 약간 힘이 떨어질 때인데 네. 그걸 모르는 거고요. 아직. 돌다 그러니까. 네, 근데 어쨌든 히틀러가 그러다가 영국이 이제 마탱이가 가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네가 오히려 영국을 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영국을 엄청 얕보고 까요. 네. 권위주의 성격자가 그렇다니까요. 세면 머리를 조아리고 네. 약하다 싶으면 까고 막 이런 식인데 하여튼 히틀러가 그렇게 해서 뭐 히틀러하고 게벨스는 자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린 거 아닙니까? 나쁜 짓을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동관이 다 그 위치로 올라간 거죠. 네. 윤석열이 무너지면 네. 같이. 너도 똑같이 무너진다. 네. 탈출할 수 없다. 어허.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니까. 예. 옛날에 이승만이 무너졌을 때 그 나쁜 짓을 일삼던 양자 네. 자살했잖아요. 아. 결국에는. 그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뭐였더라? 저는 모르겠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무너지니까. 이기붕인가? 하여튼 그 아들이 양자가 자살했어요. 예. 4.19 혁명이 일어나서 무너지니까. 이승만은 이제 도발을 쳤는데. 도망을 쳤는데. 네가 가라 하와이로. 예.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지금 나쁜 짓을 하는 중책의 위치까지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이동관이? 네. 그러니까 윤석열 몰락될 때 같이. 같이. 몰락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영화가 그럼 뭐 그 예시적인 영화네요. 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무솔리니가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시체가 이렇게 표시되니까 아까 이제 그 전시되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그렇게 대사를 치더라고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나의 죽음을 지금 시체를 없애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놈이 대단히 겁쟁이구나. 겁이 안 났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인간이 예. 보세요. 유럽을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었으면 제가 볼 때는 제3제국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독일을 꺾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 당시에 네, 유럽에서. 네. 워낙 그 군사력 강했어요. 그 미국도 제가 볼 때는 독일하고 싸워서 못 이깁니다.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네. 이제 소련을 쳐들어갔다 지금 히틀러가 완전히 거기서 내려가. 그게 이제 패착인 거죠. 결정적인 타격이. 소련한테 진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거기서 소련도 많이 죽었죠. 뭐 네. 거의 2천 몇백만이 죽었나. 네네. 엄청난 인구가 이제 독일 나치와 싸우다 죽었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독일군이 완전히 소모된 거예요. 거기서. 그러자 미국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해요. 얘들 네. 이제 좀 이럴 땐 내가 나서야지. 흐물흐물해졌네. 남들이 다 쓰러져 있을 때. 그렇죠. 내가 왕.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은 나치한테 소련입니다. 소련. 소련이. 네. 그 이런-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에 계속 소련이 이제 네. 공습을 해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히틀러가. 미국은 대단히 소극적이었어요. 사실 히틀러와의 전쟁에서. 네. 무기도 대주고 막 그랬다면서요, 뒤로. 뒤로는 팔았죠. 네, 미국. 나가봤더니 이쪽 네. 전차랑 저쪽 전차랑 다 미국제고 막 그랬다면서요. 네. 그것이 이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몰락하기 직전까지는 개꿈을 꾼다는 거예요. 내가 소련도 이길 수 있고 네. 전 세계를 다 제패할 수 있어. 뭐 있잖아요. 예. 그 일본 만화에 나오는 그 미친놈들 있잖아요. 난 세카이를 지배할 거 뭐 이런 일본놈들 있거든. 방금 성대모사 하신 겁니까? 네. 그 일본 놈들 꼭 그러잖아요. 이 세계를 다 내 네. 손아귀에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거의. 예. 그러다가 무너지니까 이제 확 다운돼가지고 바로 그렇군요. 자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 이번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 윤툴러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윤툴러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뭔가 전쟁광 같은 네. 히틀러와 같은 건 과대망상이랄지 뭐 그런 뭐 전쟁에 대한 도착이랄지 네.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지금 사실상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네. 한 번 더 상황이 지금 이런 분석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전쟁 이래 가장 전쟁 위기가 고조된 위험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어떤 뭐 그 군인 출신 네. 분은 뭐 추석 전까지 좀 위험하다. 아주 긴장돼서 걱정된다 이런 표현도 하셨고 제가 봐도 지금 굉장히 긴장이 고조돼서 예.
위험한 상황인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다. 예. 근데 거기에다 이번에 이제 확실히 불을 지르고 왔잖아요. 그 정상회담에서. 네, 한미일 정상회담 하고 네, 왔지 않습니까? 근데 히틀러하고 윤틀러의 차이점이 하나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은 히틀러는 독일의 독점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한 사람이에요. 아하. 독일 적금 자본가. 네,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파쇼 세력은 자기네 나라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편입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미국도 어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윤석열은 한국의 자본가들이 독점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아요. 미국을 대변하죠. 미국을 대변한다. 네, 그런 점에서 매국적 사대주의자, 혹은 매국적 파시스트라는 네. 아주 특이한 인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식민지이다 보니까 한국이 신식민지이다 보니까 그런 예. 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히틀러는 되잖아요. 야, 어허. 폴란드 쳐들어가 그러면 더 쳐들어가는 거죠. 음. 근데 히틀러는 야, 북을 쳐들어가 그러면 윤틀러는? 윤틀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히틀러는. 미국한테 물어봐야 되겠거든요. 아하. 전작권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을 공격하고 싶은데요, 해도 돼요? 네네. 이런 상황이라는 게 달라요. 유일하게.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는 근본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지 윤틀러가 결정하는 건 아니다. 예. 이제 윤틀러 쪽에서 걱정되는 건 사고 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윤틀러가 사고 칠까봐. 그렇죠. 하지 말아야 한다든가. 갑자기 돌아가지고 국지전을 일으킨다거나. 네, 뭐 하나 쏜다든가. 네네. 뭐 이런 것이 사실 윤틀러 쪽에서 걱정이 되는 거고. 네. 전면적인 전쟁 쪽에 이제 발발이냐 아니냐는 미국이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히틀러는 영국을 추종했다가 별거 아니네. 그러면 이제 영국을 쳐. 그렇죠.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지만 그렇죠. 윤틀러 입장에서는 미국을 추종하다가 네. 미국 일본을 추종하는데 미국 일본 별거 아니네. 힘 떨어지네. 야 쟤는 치자. 라고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성격자에다가 아주 지독한 사대주의인 거네요. 거기다 돌대가리에다가. 돌대가리에다가. 히틀러는 그래도 머리가 좀 좋았죠. 나중에 망상에 빠져서 네. 확전을 너무 시도하다가 망했지만 예. 그래도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죠. 나름대로. 야. 나쁜 쪽으로는. 예, 그렇군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이 돌아와가지고 한 얘기 중에 북한하고 전쟁이 벌어진다면은 핵사용도 불사하겠다 그랬거든요, 선생님. 그건 북쪽에 살 얘기인데요. 이거 이게 도대체 저는 진짜 이 심리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가 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용권도 그다음에 없죠. 사용권도 없고. 네. 근데 이게 핵사용을 불사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센 얘기 아닙니까, 선생님? 제가 읽은 기사에서 북쪽이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를 읽었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네,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다고. 북을 향해서 내가 핵사용도 불사하겠다고. 어허.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형님 믿고 그러는 거죠. 아니 그 형님도 형님이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지. 뭐 형님의 말로는 해줄 수 있었겠죠. 야, 뭐 너 핵 무서워하지 마. 네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윤툴러가 계속 자체 핵무장을 계속 미국 쪽에 타진했었지 않습니까? 예. 욕 많이 먹고 철회하고 안 된다고 그랬죠,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만약에 뭐 공격 당하면 내가 우리가 뭐 핵도 쓸 수 있어. 예. 뭐 말로야 뭘 못합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거 찰떡같이 믿고. 형님이 거짓말할 리 없어. 그렇지. 하면 핵으로 공격해 주실 거야. 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게 있군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뭐 공약 5문장 뭐 이런 건데요. 네. 한 그 언론사에서는 한 나라만 건드려도 한미일 다 상대해야 공약 5문장의 위력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뽑았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뭐 정확하게 뽑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자체는. 네. 그러니까 뭐 상호방위 조약의 수준으로 뭐 조인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한미일 군사 동맹이 사실상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이번에 회담을 통해서. 네네. 매년 한미일이 공동으로 군사훈련도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미일 군사 동맹이 이제 드디어 만들어졌다. 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아. 네, 법적인 조약 이런 거 필요 없죠, 사실. 야.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미국과 일본이 만약에 전쟁을 도발하더라도 네. 한국이 자동적으로 끌려 들어간다라는 네. 것이 일단 가장 큰 문제고요. 예.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이 한미일 군사 동맹이 북을 상대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동맹이 아니잖아요. 예. 명백하게 이번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북에 대한 어떤 얘기보다도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왔거든요. 예. 이번에 그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는, 예. 싸우는 군사 동맹으로서의 위치를 잡았단 말이에요. 예. 확실히 했단 말이죠. 중국에서도 굉장히 반발을 세게 하더만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예. 지금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맺어서 이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공격하겠다라는 의도를 드러낸 거니까 예.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북쪽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한미일 군사 동맹은 자기들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니까 네. 이 세 나라를 단결하게 만드는 오히려 거꾸로 역할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북중 러와 네네네. 미일 한에 네. 군사 대결이 지금 첨예하게 벌어지게 되어버렸다. 예. 어쩔 수 없이.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의 불꽃만 튀겨도 이 세 나라가 다 창간하는 6나라가 그야말로 세계대전이네요,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되었죠. 제3차 세계대전이. 거기에다가 이 나라들 중에서 위험합니다. 4개의 국가는 핵무장 국가예요. 네. 미, 러, 중, 중, 북. 북, 러. 네, 그러네요. 나라는 핵무장 네. 국가입니다. 따라서 핵으로 핵전쟁이 벌어지는 제3차 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고, 핵전쟁이죠. 네, 북에서 요새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한반도에서 열핵전쟁, 뭐 핵전쟁이 네, 열핵전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뜨거운 핵전쟁이라는 겁니까? 그 핵전쟁에 대해서 좀 세게 표현하는 얘기고, 네. 수소폭탄까지 사용되는 거, 아.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 엄청난 이제 핵대전이 벌어질 것이다. 어. 근데 북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요새 그거예요. 벌어지는 건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예, 여러 차례 얘기가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것만 남았다. 그것만 남았지 이게 터지는 건 확실하다. 음. 그러니까 미국이 터뜨리든 아니면 도저히 못 참아서 우리가 터뜨리든 이건 터지긴 터질 거다. 네. 라는 건데, 문제는 그게 핵전쟁일 뿐만 아니라 세계대전이라는 겁니다. 예. 일본 뭐 다 참가하는, 러시아, 중국까지 참가할 수밖에 없어요. 심각한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사실은 그 러시아나 중국하고 싸울 이유가 없는 나라인데 전혀 없죠. 전혀. 예, 이유가 없잖아요. 왜 싸워요? 전혀 없는 거죠. 예, 근데- 사실 뭐 북이랑도 왜 싸워야 됩니까? 그렇죠. 그 민주정부가 만약에 5년 전만 해도 정말. 예,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안 싸우잖아요. 네. 그런데 꼭 이런 이제 군사정부나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북과 전쟁 위기가 고조되지 않습니까? 네. 일베 정권인가 싶다. 일베 정권. 예, 그래서 사실은 한국을 전쟁의 어떤 불구덩이로 지금 더 깊이 윤석열이 끌어들였다. 이번 네.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아. 그렇게 볼 수 있고 매우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저 북의 열병식 그 분석할 때 네. 러시아 쇼이구 장관을 윤석열이 초청한 거다. 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결국 그- 윤석열이 이렇게 하니까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쇼이구가 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미일 정상회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푸틴을 북에 뭐 초청하는 그런 꼴이 되겠네요, 이게. 세 지금. 나라가 더 단결하는. 더욱 더 단결하도록. 그 푸틴, 시진핑 북에 이렇게 음. 새 정상들이 만나는 회담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건 잘 안 할 겁니다. 북쪽에서 네, 그런 회담 그래요? 싫어해요. 아. 북쪽은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회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한번 이해 보십시오. 그게 있나? 안 그래요? 해요. 네네. 꼭 1대1로 하지. 아. 모여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정상회의 이런 데는 안 가잖아요. 오. 그래서- 그래서 미국은 꼭 그 여러 명을 그 같이 합치려고 하는데요, 그죠? 미국은 요새 이제 힘 빠져서 그런 거고요. 네. 똘마니들이 필요해서 그런 거고. 이제 북쪽은 어쨌든 1대1 회담 같은 거를 많이 하겠죠. 한다고. 네. 저는 이 한 나라만 건드려도 모두 다 참전한다, 이게. 네, 그게 아주 이제, 문제죠. 예, 그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에게 면제비를 준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상 전수방위만 할 수 있는, 네. 공격 받으면은 공격할 수 있다. 이것만 그렇죠. 되게 돼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국이 공격받으면 일본도 참전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공격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럼 완전히 일본에게 그동안 이제 자위대로 해가지고 묶어놨는데 이걸 완전히 풀어주는 그렇죠. 실질적인 신호를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하나 들었고요.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꿈꿨던 게 드디어 시작된 그러니까요. 거죠. 예. 이게 지금 윤석열이 지금 나서는 바람에 네. 미국도 물론 원했던 것입니다만 네.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좀 미국이 불안한가? 물론 이제 한국이랑 일본도 뭐 예를 들면 북한이나 중국에 맞는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 미국이 야 우리 맞으면 니들도 좀 도와줘야 돼 이런 건 아닌지 혹시.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이 힘이 네. 세면 네. 굳이 이걸 그러니까요. 끌어들여서 삼각동맹 같은 걸 맺고 동아시아에서 뭐 호주를 끌어들여서 오커스를 만들려고 하고 또 나토를 아시아로 끌어들이려고 하겠습니까? 네. 힘이 없으니까 하는 짓이죠. 힘이 세고 회담 자체도 힘이 없으니까 하는 거고 그렇죠. 이 선언 말 자체도 힘이 없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이런 그리고 말씀이죠. 군사동맹도 그래요. 진짜로 자기네가 힘이 세고 자신감 넘치면 그러네요. 뭐하러 그렇게 악차가식을 만들겠어요. 그러네요. 예, 그냥 가서 밟아버리면 되지. 근데 지금 미국이 상당히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렇군요. 내리막길에 들어섰고 예, 예. 그게 아주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뭐 서구 언론에서도 드디어 나와요. 네. 우크라이나전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네, 그래 그런 나오기 얘기 나오더만요. 시작했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은 도저히 승산이 없다 지금. 여태까지 거짓말 엄청 한 거예요 그게 사실. 네. 그래가지고 못 이기니까 땅 떼주고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거 떼주고 휴전하자. 참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크전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게 되고 네. 미국도 아는 거예요. 미국에서 엄청 실망이 많았다 그럽니다. 지금 대반격 실패에 대해서. 6월 4일 날 이 네. 대반격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들어 히틀러급이에요 지금. 과대망상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나갔던 나라니까 한때 이 잘 나가다 보면 이 네, 그 당시 생각에. 자중하게 되는 게 아니라 들떠가지고 더 심한 망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우리가 옛날에 다 먹었는데 이거 그렇죠. 비법이야. 옛날에 우리가 뭐 기침만 하고 와서 다 머리 조아리고 이랬는데 그 시절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도 보통 엄청 잘 살던 놈이 망하면 네네네. 씀씀이를 줄여야 되잖아요. 재기를 위해서. 근데 안 그래요 보통 보면. 네, 계속 그 씀씀이대로 계속 가다가 그 씀씀이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네. 사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 이 비참한 처지를.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게 있어요. 미국도 지금 막 내리막길을 걷다 보니까 허세를 더 부리는 거군요. 네, 허세 부리고 막 우리 힘세 뭐 이렇게 우리 다할수 근육 좀 봐. 붙으면 다 이길 수 있어 뭐 등등의 이제 허세를 부리는 놈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매파입니다. 매파.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내리막길을 걷고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 분열이 일어났죠. 매파와 비둘기파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매파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도취와 과대망상에 빠져서 지금 제3차 세계대전을 좀 꿈꾸는 거예요. 지금 확전. 네. 그래서 폴란드를 참가시키려고 한다든가 네, 네. 유럽에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하셨죠. 네, 얘기했었죠. 자칫하면 이게 넘어간다. 네, 3차 대전으로. 네, 그다음에 대만을 네.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한다든가 또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켜서 전쟁을 터뜨리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과대망상 허세적인 심리를 가지고 전쟁을 도발하는 지금 모습이 있거든요. 이란에 대해서도 지금 도발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해병대를 뭐 증파한다든지. 어허. 근데 이게 지금 비둘기파는 또 이걸 보면서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예, 예.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뉴욕타임즈에 누가 기사를 또 썼더라고요. 네. 그 뉴욕타임즈는 상당히 권위 있는 신문인데 네네. 북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때가 됐다. 이제 인정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비둘기파는 또 이제 그쪽을 입장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매파가 세요. 네네.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인데도 뭐 담배 파요 보니까. 바이든이 이 블링컨이라는 매파를 국무장관 기용했고 네. 눌런드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빅토리아 눌런드. 제가 그 선생님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제 검색을 좀 해봤어요. 네, 아주 흡사한 엄청나더만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렇죠. 민주 정부를 무너뜨릴 때 그러니까 친러 정부였더만요. 친러 정부를 네. 무너뜨리고 친미 정부를 세울 때 네. 쿠키를 나눠준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다니면서 네. 시위대들한테 쿠키를 나눠준. 맞습니다. 와. 실질적인 배후 총책임자였죠. 그렇더만요. 그러니까 제3세계를 다니고 뭐 이런. 우크라의 국모로 불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야, 씨. 다른 나라에서 뒤집고 이런 거 잘하는 여자였죠. 그리고 그 엄청난 가문 자체가 뭐 남편 뭐 시아버지 네, 다 네, 네. 엄청난 매파입니다. 그래서 뭐 눌런드가 가는 곳에 전쟁이 있다 이렇게 정복자들인데 진짜 네. 눌런드가 가는 곳에 전쟁이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 얼마 전에 니제르도 갔다 왔죠. 네네, 니제르 갔다 갔는데. 냉대 받았지만 예. 이 사람이 승진했어요. 예, 그랬더만 이제 부관이 됐더라고요. 최근에 네네. 부장관으로. 부장관.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 매파들을 중요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지금 위험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미국이 위험하게 가고 있다. 매파를 중요하면서 예, 예. 한반도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네. 이런 와중에 이제 이 윤석열이 완전히 거기에 바보같이 놀아나고 있는데 좀 이번에 좀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일본해라고 표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독도가 네, 있는 네. 우리 동해를 그래서 네. 이제 뭐 일각에서는 그러면 애국가 바꿔서 불러야 되냐? 동해 물과 백두산이었는데 일본의 물과 백두산이라 바꿔 불러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네. 지금 이제 일본에는 거의 미국이 이제 일본 손을 들어준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독도도 이렇게 되면 일본 손을 들어주지 않겠냐? 이런 와중에 지금 이번에 이 회담이 열린 건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원래는 그 사전에 그 오염수 문제도 원래는 선언문에 넣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넣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부담이 됐을 수 부담이 있죠. 됐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합의가 있었으니까 지금 내일부터 지금 방류한다는 겁니다만 네, 네. 그러니까 뭔가 합의가 있었으니까는 이게 내일부터 뭔가
방류하는 걸 결정한 것 아닌지. 어차피 뭐 미국은 예전부터 찬성 입장이었고. 그랬죠. 뭐 한국 같은 지지한다고 경우는, 얘기를 했죠, 아예. 한국 같은 대놓고. 경우에는 찬성을 넘어서서 오히려 이 오염수 방류를 제일 앞에 서서 열심히 떠들고 다녔던 뭐 행동대장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한미일이 거기서 굳이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네네. 내일부터 방류는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선생님께서 이 윤석열의 심리가 봤을 때 방공 이런 게 굉장히 심한데 이게 지금 이승만하고 닮아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이승만의 망상을 이어받은 네, 것 같다. 이어받은 것 같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승만은 최소한 일본과 관련해서는 조금 말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독도 같은 경우는 하면 막 난리가 나고 왜냐하면 물론 자기를 좀 왜냐하면 덮으려고 그랬나? 자기의 유일한 내세울 만한 게 독립운동이에요. 이승만이. 근데 사실 이승만 독립운동 잘 안 했죠. 네, 뭐 돈 갖고 튀고. 네, 나 사기치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승만이 그래도 들어와서 다른 경쟁자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내세웠던 유일한 자기의 장점은 독립운동 했다는 겁니다. 내가 독립운동을 했다. 근데 친일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래서 이승만이 친일을 안 했냐? 하면 하긴 됐어요. 네네. 반민특위도 해산시켰고, 그러네요. 친일파 중용했고, 네. 뒤로는 친일을 했지만 적어도 공개적으로 일본을 이렇게 칭찬한다거나 일본한테 굴욕적인 양보를 한다든가 이건 안 하려고 그랬죠. 자기가 네. 밑에서 시키면 시켰지. 그래서 한국전에도 사실 일본이 참전했습니다. 네네. 소규모로나 했지만 참전했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일본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죠. 대놓고는 할 수 없었던. 그러면은 이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윤석열은 왜 이렇게 아예 그렇게까지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런 가면조차도 이제는? 윤석열은 네네. 자기가 내세울 게 진짜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아무것도. 뭐 없죠. 어차피 없어요. 네. 뭐 내세울 게. 35%도만요 이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철저하게 위에다가. 더 힘이 센 사람들한테 매달릴 수밖에 미국이나 없는 일본에. 네. 그 윤석열 집안 자체가 그리고 또 친일 성향이 있는 집안이고 어릴 때부터. 네네. 이러다 보니까 정신건강도 사실 더 나빠졌을 거고 그 이후에 예. 이제 그 모습을 계속 70년 식견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일본을 뭐 좀 꺼리는 식견 국민들 정서를 생각해서 네. 일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조차 이 윤석열한테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넘버 2를 꿈꾸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제관계에서. 예. 넘버 3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넘버 3. 그러니까 미국은 넘버 1이잖아요. 예. 넘버 2는 이제 일본인 거예요. 일본이 넘버 2. 자기 넘버 3. 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네. 앞만 보고 달렸는데 돌아보니 세상의 맨 앞이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뭐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총알바지가 됐으니까 맨 앞에 쓴 거거든요. 총알바지죠. 네.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 표현인데. 미국이 일본 맨 앞에 서서 총알바지니까 맨 앞에 쓰게 된 건데 윤석열이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뭐냐면 힘으로 세계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럼 힘 제일 센 데는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 일본, 한국의 군사동맹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계적이다. 맨 앞에 쓰게 된 거예요. 이 맨 앞에 세계 최고의. 지금 극급이다. 네, 급으로 올라섰다는 거죠. 미국, 일본급에 올라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네, 같이 넘버 3.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기분 좋죠. 야. 망상에 들뜰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업된 거죠. 캠프 데이비드가 가지고 네네네네. 넘버 3. 딱 3명이 모여서 세계 최고의 강대한 나라 3명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형님을 등에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거의 그 분위기잖아요. 네네네네. 그것이 참 지금에 있어서 큰 문제다. 맨 앞에 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 이거는 정신 착란 아닙니까? 네, 정상은 아니죠. 이건 너무 정상이 아닌데요.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인 거예요. 뭐 독도를 일본한테 넘겨주고 뭐 오염수 방류 찬성하고 이거는 아주 부차적인 문제예요. 미일안에 그런 하찮은 것 갖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니까 거군요 지금. 미일안 동맹에서 지금 북을 먹을 찰나인데. 이야. 지금 이승만의 꿈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데 이 자식들 어디서 쓸데기 없이 그런 거 독도 하나 떼주면 뭐 대수라고 북을 잡아 먹을 건데 뭐 이런 지금 거의 심리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이번에 돌아와서 한 얘기 중에 아니 더 안전해졌는데 왜 자꾸 더 안전이 불안해졌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윤석열이 안전해졌는데 더 이제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얘 심리가 뭐냐 도대체. 진짜로 안전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지금? 네, 네. 미국, 일본하고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네, 이제 네. 두 갈래로 나눠본다고 하면은 네. 일단 이게 지 말대로 북한과 관련해 가지고 한미일 때문에 안전해졌다고 한다면 일단 너무 자존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한국의 국방력이 전 세계 6위라는데 네. 지가 혼자 붙어서 북이랑 붙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 그건 당연히 있죠. 왜냐 핵을 가졌으니까. 그럼 그렇다 치면 미국이랑 같이 미국 붙었으면 됐지 뭘 또 일본까지 갖다 붙여야 되는지. 그거는 형님이 붙으라 그러니까 붙은 거예요. 제가 형님이 볼 때는. 붙으라 그러니까. 네, 꼭 자기 머리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뭐 생각했겠어요. 네. 형님이 야 한미일 군사동맹 할 건데 너 말 잘 들을 거지? 그럼 네. 네 한 거지. 윤석열이 그걸 뭐 머리 굴려서 그걸 추진한 건 아니죠. 그런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국방력 6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에 핵이 있으니까 무섭다 이런 거군요. 아 근데 사실 그 6이라는 것도 네네. 핵을 빼고 매긴 순위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네네. 재래식 갖고만 매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정하다고 사실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좀 있고 그래서 사실 국방력이 1위라도 핵이 있으면 이거는 말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대등해져 버리니까. 예, 핵끼리는. 그럼 뭐하러 핵을 개발합니까? 핵무기를 왜 가지려고 그래요? 그거 절대 무기니까 이게. 예,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예. 역량 관계가.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재래식 무장이 우세도 핵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 정도는 알아요. 아하.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그러니까 예. 계속 자체 핵무장 얘기하고 네. 걱정을 한 거란 말이죠. 우리도 빨리. 핵 핵이지만 빨리 핵이 있어야 된다. 핵 맞으면 어떡하지?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안심을 하게 된 거예요. 핵 맞으면 형님이 대신 쏴주겠지. 네. 그 우리 생각에 미친놈인데. 왜냐면 네. 핵 맞아 죽은 다음에 형님이 쏴주는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쏴줄 리도 만무하죠. 네, 쏴줄 리도 없지만. 네. 근데 어쨌든 윤석열은 그걸로 지금 이제 자기 위안을 삼고 있는 거죠. 뭐 북에서 핵 쏘면 예. 미국도 쏠 텐데 뭐. 아. 그러면 난 지하 벙커에 숨어 있다가 네. 나가서 북에 가서 점령해서 통일 대통령 해야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 지금 이제 대북과 북한과 관련돼서만 놓고 본다 그러면 북이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 지금도 계속 지금 북에서는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안전이 더 불안해지는 거는 당연한 건데. 윤석열은 들뜰걸요? 들뜬다. 들뜰 때가 오고 있다. 네. 잘 되고 있다. 이번에 한번 붙어서 형님이 박살을 내줘서 내 꿈을 실현해줬으면 좋겠다. 드디어 내가 뭐랄까 통일 대통령, 네. 종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겠다. 이런 망상에 들떠 있는데 불안해하기보다는 네. 지금은 흥분 상태일 것 같습니다. 흥분 상태에 있다. 예. 그러니까 지가 이제 자기가 안전한 거네요. 일단 한번 맞아봐야 이제 정신이 한반도로 다 쓰러지더라도 네. 자기만 안전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거군요. 예. 또 이제 이게 이제 북한과 관련된 거고 이제 사실상 전문가들은 이제 중국 관련된 거다 이런 이제 분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가장 지금 그러니까요. 관심 가는 건 중국이죠. 이걸로 통해서 좀 중국도 반발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일본이랑 그 다오이다오인가요? 네. 이제 거기서 만약 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도 참전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동 참전이죠. 대만도 참전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럼 한반도가 대단히 위험해지는 건데 어떻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훌륭한 놈이에요. 뭐한 놈이라고? 훌륭한 놈이라고. 훌륭한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골 때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야. 이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만들어진 이상 네. 어떤 분쟁이 벌어져도 한국을 치게 돼 있어요. 이제는 바로 날아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바로 미사일 날라오죠. 미사일 각도도 지금 이제 서울 쪽으로 다 조정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렇죠. 어차피 뭐 중국에서 쏘면 바로 서해 넘어서 오는 건 금방인데 그리고 서해에서 군사훈련 바로 했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 한미일 네네. 정상회담 하자마자.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당연히 이제 대응을 하겠죠. 자기들을 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었으니까. 예. 러시아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야, 완전히 그러니까 예. 한반도가 전쟁에 지금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같이 이렇게 과대망상에 빠지거나 예. 현실 판단 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네네. 자기 쪽은 과대평가하고 아. 상대를 과소평가합니다. 네. 항상. 지금 여전히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를 이제 소련 공산당 뭐 이렇게 옛날 뭐 인해 전술 쓰는 뭐 인해 전술이나 쓰고 무기도 없는 것들 이렇게 뭐 생각한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형님은 지금 핵 있고 막 일본의 아톰 막 있고 막 날아다니시는데. 맞아요. 슈퍼맨도 있잖아요, 미국에. 야 이거 진짜 이게 참 이 걱정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안전은 완전히 더 위험해졌는데 아니 왜 더 불안해졌다는 겁니까? 이거 더 안전하게 하고 왔는데 제가. 그 미국에서 네. 대통령 중에서 군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호전적이에요. 군대 경험들이. 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되게 신중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부동시가 문제군요. 맞습니다. 야, 이 트럼프가 북과 뭐 핵전쟁을 하려고 뭐 핵단추 뭐 큰 소리 칠 네네네. 때 그때 국방부 장관은 네. 매일 그 성당 가서 기도했다는 에스퍼였던가요? 매일 가서 기도했다고 울면서 맞아요. 핵전쟁이 너무 네. 무서워서 신발도 못 벗고 잤다고. 네. 그건 왜 그러냐면 군인이라서 전쟁을 알거든요. 어떤 건지. 핵전쟁의 위험. 또 전쟁에 대해서 전쟁의 아는 거죠. 위험을. 근데 그래서 신중해요. 근데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죠. 전쟁이 네, 어떤 것인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호전적인 면을 드러내는데 한국도 생각해 보시면 네. 가장 호전적이었던 사람이 이승만하고 김영삼 같은 사람이에요. 이승만 특히. 예. 군대 안 갔다 왔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애들은 그렇게까지 호전적이지 않았어요. 어허. 전쟁의 뭔지를 아니까 자기들이 군인 출신이라. 네. 그래서 북과 대화도 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그러네요. 네,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뭐 7.3부 하고. 공동성명도 하고. 네,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네. 92년 비핵 합의도 하고. 근데 오히려 머리가 꼴통인 이 문민 출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네. 이런 애들이 대통령 되면은 사고치죠. 윤석열은 그런 점에서 네. 최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네. 지금 뭐 대단히 지금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윤툴러와 관련된 얘기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음악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콸콸 흘러나오면 우리 집 식탁 위에 방사능 생선 그런데도 오염수를 처리수라는 놈들 저놈들을 하루빨리 처리합시다. 그렇게 안전하면 니들이 마셔라. 우리가 직접 오염수를 떠다 줄게. 그렇게 안전하면 매일 마셔라. 1년 동안 마시면 믿어줄게. 후쿠시마 오염수 콸콸 흘러나오면 동해 서해 남해 방사능 바다 그런데도 오염수를 처리수라는 놈들 저놈들을 하루빨리 처리합시다. 그렇게 안전하면 니들이 마셔라. 우리가 직접 오염수를 떠다 줄게. 그렇게 안전하면 매일 마셔라. 1년 동안 마시면 믿어줄게. 그렇게 안전하면 니들이 마셔라. 우리가 직접 오염수를 떠다 줄게. 그렇게 안전하면 매일 마셔라. 1년 동안 마시면 믿어줄게. 샤워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알았지? 비데도 쓰고. 예. 그렇게 안전하면 니들이 마셔라. 네. 지금 이제 내일 마침내 방류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네. 큰일 났습니다. 네, 인류에 대한 핵 테러가 시작된 거죠. 네. 진정한 핵공격 아닙니까? 맞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에서 그걸 대기에 방출하라고 했으나 일본이 거절했다 그래요. 예. 비용 문제로. 돈 드니까. 돈 뜨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독점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인류를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요. 핵 테러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본도 나쁜 놈들이지만 이게 윤석열 정권이 정말 더 나쁜 것 같습니다. 이놈이 지금 자기가 나와서 사과를 하거나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차관을 내보냈더라고요. 네. 차관을 내보내가지고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뭐 그렇지만 우리가 뭐 동의를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고 뭐라고 했더라. 아무튼 뭐 이게 뭐 거의 뭐 그 최우승이랑 똑같아요. 뭐 위전은 했지만 뭐 고의는 아니라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거의 보니까. 그런 식이죠. 그래서 유승민조차도 대통령이 비겁하다. 왜 차관이 나서냐? 쥐가 직접 나서서 해야지 대통령이 이런 일은. 뭐 장관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차관이 내보내가지고 야 진짜 책임질 일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놓고는 이제 또 그 홍보 영상을 대통령실에서 돈 주고 만들었대요. 이게 도대체 일본 정부인지, 그러니까 용산 총독부다 이런 얘기가 이제는 뭐 그냥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이거? 사실은 뭐 아까도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용산 총독부라기보다는 미국의 총독부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에서 일본을 지금 밀어주는 상황이니까 네. 그 윤석열을 거기에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뭐 일본을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야, 참.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뭐 어쩌다 보니까 맨 앞에 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네. 지금 업돼 있는데 기분이 뭐 이런 정도야. 좀 있으면 그것도 찍을지 몰라요. 이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홍보 영상도 마음 같아서는 찍고 싶겠죠. 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에 이제 결국 미국이 일본을 밀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 네. 이런 미국이 말씀이시네요. 노하면 일본이 방류합니까? 못하죠. 지난주에 같은 미국이 네. 지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염수 방류 그거 지지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IAEA 통해서도 네. 그거 뭐 절차 보니까 뭐 그렇죠. 적정하고 뭐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뭐 결국 돈 받은 것 같다 이런 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당장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지고 네. 뭐 당장 뭐 저도 이제 가족여행을 지금 다녀왔는데 네. 뭐 방류되기 전에 빨리 회를 먹자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아, 이게 어떤 영향을 앞으로 어떻게 미칠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참 걱정이 걱정입니다. 들고. 걱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국제사회가 이거 그대로 수수방관하면 안 될 것 같고 예. 또 그냥 어쩔 수 없어 했네 이렇게 끝날 것 같지도 않거든요. 네. 굉장히 강한 어떤 대응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중국에서 당장 일본에게 강력 경고를 하면서 예. 방류 시작되면 무정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게 또 한미일 군사동맹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네. 오염수 문제가 또 하나의 건수가 돼서 긴장이 더 고조될 위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대응 맞대응 하다 보면 어허. 이게 이제 정말 끔찍한 일은 앞으로 뭐 30년을 기본으로 놓고 그 이후로도 계속 할 수 있다는 이 방류를 계속한다는 이런 이제 그렇죠. 네.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네. 너무 막 끔찍한 것 같은데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중단시키려면은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국제사회가 힘을 네네. 써서 일본에 압력을 가하는 게 제일 아.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네. 한국에서 아무리 데모해봤자 일본이 듣기를 하겠어요? 예. 꼼짝도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하지 말자 하면 안 할 수 네네.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미국이 무너지고 미국이 지금 네. 이걸 찬성하는 이유는 일본을 무장시켜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고 이쪽에 그냥 추락하는 소금으로. 자기들 패권을 네. 유지하는 도구를 일본을 쓰기 위해서 일본한테 양보한 거거든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이 시도를 중지해야 일본한테 야 오염수 방류하지 마 할 거 아닙니까? 우리로 봤을 때는 그럼 윤석열 빨리 끌어내리고 좀 그런 걸 노할 수 있는 그런 촛불 정부를 세우는 게 빨리 더 필요한 거겠네요. 한국에서는 그렇죠. 촛불 정부를 네, 세우는 네. 게 중요하죠. 근데 한국의 대응 능력이라는 것이 예. 일본이 이렇게 무서워하질 않아요. 아. 그래서 한국의 촛불 정부를 세우고 그 촛불 정부가 북한하고도 협력하고 네.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다 협력해가지고. 협력해서 세계 나라들하고 해서 오염수 문제만큼은 그렇죠. 강력하게 일본을 압박해 들어갈 필요가 있죠. 예. 지금 뭐 일단 퇴진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 급한 거는 이제 급한 건 그거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일단 기본은. 네네네. 예. 이제는 그 관벨세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동벨스 입에 붙는다고. 예, 동벨스, 관벨스, 동벨스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야, 이놈이 이제 그 이번에 청문회를 하는데요. 엄청났더만요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뭐 국정원에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야 그 저 다 조사해보고 자를 놈들 다 정리하고 네. 와 그다음에 뭐 이제 문건들 다 나왔습니다. 문건들 다 나왔는데 뻔뻔하기가 모른다고. 자기는 모른다? 예, 모른다. 거의 뭐 분위기는 CCTV 있어야 증거다 이렇게 나올 정도예요. 그 저 자료에 네. 홍보 수석이라고 딱 써 있는데 네. 사실상 이동건이라고 써 있는데도 난 모른다 이래버리고 이 정도면은 CCTV가 나와도 거기에 음성까지 같이 딱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은 저건 다른 모양인데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뭐 바이든도 난리면이라고 그러니까요. 그 말이 나와도 아니라고 할 놈들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또 하나가 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 자식이 학폭도 했고 또 그 자식 관련해서 지각을 좀 했나 봐요. 그때 선생이 지각한다고 썼대요. 네. 그때 그 아내가 이동과 마누라가 선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각한 거 빼달라고. 지각이 잦다. 예, 이걸 빼달라고 했답니다. 네네. 생활기록부에서. 그래서 이제 못 뺀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이동관이 한 말이 우리 아내가 전화했던 증거 있냐고.
본인이 지금 전화 받았다는 사람이 지금 그게 아내한테 전화를 받았다 내가 이게 하는데 그 했다는 증거 있어요? 오, 난 선생님 이게 이놈들 왜 이렇게 뻔뻔한 겁니까? 그 윤석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뻔뻔하긴 한데 네. 이동관은 특히 좀 뻔뻔하죠. 그 왜 이런 사람 이놈은 뻔뻔하냐면 확신범이에요, 확신범. 확신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생계형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뭡니까? 얘는 그냥 확신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놈인 걸 아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알죠. 아. 그리고 그 나쁜 짓을 하는 걸 즐기기도 하는 거죠. 정말 그야말로 괴벨스네요, 그럼. 진정한 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서 한다든가 쫓겨서 한다든가 어쩔 수 없이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목적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그리고 그걸 즐기고. 야, 악마군요. 악마라고 봐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냐면 네네네. 아주 어렸을 때 내가 모르겠고 자료를 안 봤으니까 모르겠고 젊어서부터 네. 줄기차게 이 악의 짓을. 길로 악의 길로 줄기차게 달려가. 오직 네. 악의 한 길로 걸어. 한 길로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얼마나 많이 나빠졌을까요? 네. 예를 들면은 군대에 다니면서 기무사인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보안사. 보안사. 그 당시엔 보안사였죠. 80년대니까. 전두환 보안사. 네, 보안사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보안사에 들어가면서 제대를 하기 전에 동아일보 입사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확실한 의심이 강하게 드는 거죠. 네, 모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거의 뭐 확실하다고 네,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아일보 입사할 때부터 프락치로 들어간 거죠. 쉽게 말하면 스파이로. 동아일보를 장악하기 위해서. 군부 독재의 앞잡이로 들어간 거예요. 예, 들어가서 이제 그걸 목적식적으로 수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프락치들은 기본적으로 확신범위 아니면 못 하거든요. 네. 007이 뭐 어쩌다가 충동적으로 그 스파이 짓 하겠어요? 목적을 세우고 침투해서 적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속이고 그러고서 나와서 그걸로 이제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스파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프락치 활동을 이때부터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젊어서부터 악의 길로. 악의 길로 줄기차게 계속 걸어온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아주 뭐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뭐 회의, 반성, 뭐 네. 부끄러움 이런 거 전혀 없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너무나 극악할 정도로 뻔뻔한 사람이 돼버렸다. 네. 얼굴 표정도 뺀질뺀질하게 생겼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네. 약간 표정이 이렇게 막 약간 이렇게 되면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증거 있습니까? 예, 예,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야. 잘 숨겼다 자기가 이제 안 들키게 네네. 잘 해왔다 이런 뭐 자신감. 그러니까 이름이 나왔는데도 나왔는데도 아니라고 해버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그 정말 전화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제 아내가 이런 얘기인데 그 증거 있어도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거예요. 네네. 이런 정도의 나쁜 인간을 네. 기용한다. 기용하는 건데 이명박의 경우에는 눈치를 좀 본 사람이거든요. 예. 눈치를 좀 봐요. 아침 이슬도 좀 마셔가면서. 예, 청와대 뒷산에서. 대놓고 하는 걸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언론 장악에 대해서도 안 들키게 시끄럽지 않게 조금 조심스럽게 해라. 네. 그래도 뭐 이동관이 거침없이 했지만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동관한테 주의를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걸리면 네가 덮었어 이러고. 근데 문제는 윤석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윤석열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뭐 짓밟어. 너 그러려고 기용한 거야? 내가 뭐 밀어줄게. 뭐 내 뒤엔 바이든이 계셔. 뭐 이렇게 할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이동관 같은 사람은요 완전히 기가 살게 돼 있어요. 여기도 흥분 상태입니까? 그렇죠. 서북 청년들한테 총살 권한 주는 거랑 비슷한 거 이게. 아무나 쏴 죽일 수 있는 권한 줄게. 네. 그래서 서북 청년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정말 끔찍하죠. 심지어는 제주 사사망쟁. 심지어 길 가다가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한국 전쟁 뒤에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네네. 길 가다가 누구가 저 사람 옛날에 부역했다, 빨갱이다. 네. 그 자리에 쏴 죽인 게 어디 있었다는 거야. 서북 청년 그 정도로 무섭다는 건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비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지금 정권을 준 거예요. 이 엄청난 신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인 면허를 준 거군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고문, 그러니까 언론 고문, 언론 살인의 면허증을 지금 윤석열이 발급해 준 거예요. 그 이동관 날개 단 거죠. 네. 날개 다는데 뭐 청문회에서 의원 따위들이 예. 깔짝깔짝대요. 자기가 볼 땐 가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뻔뻔함, 그렇군요. 뭐 자신만만함, 네. 오만함 이런 게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만하더라고요. 네, 아주 오만하고 오만하죠. 뻔뻔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또 한 번은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뭐 이쪽과 저쪽과의 구분 여기 나와바리
그래가지고 또 이제 나와버려가지고 네, 이인영 의원이 이제 막 공격을 했죠. 지금 이런 데서 뭐 지금 그런 얘기 나올 때냐 지금 국가 지금 청문회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못 숨기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그 저급함. 뭐 이거 이제 요식행위고 이것들 뭐 다 그냥 끝나면 내 두고 보자 이 새끼들. 그러죠. 야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채택이 무산됐습니다만은 뭐 오늘 내일 지금 임명할 것 같습니다. 임명하겠죠. 예. 윤석열이 큰 꿈을 꾸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강행해야 된다고 봐야죠. 뭐 지금 윤석열이 청문회 뭐 해봐야 보고서 채택 안 되면은 채택 안 되게끔 하더만요. 또 지들이 뭐 회의에 나오지도 않고 뭐 갑자기 뭐 하여튼 동의를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산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그렇게 한 게 지금 벌써 16명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독재 아닙니까 그냥? 독재죠. 듣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네네. 민주당을 완전히 무시하는 뭐 반국가 세력인데 그러니까요. 뭐 타협을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야 지금 뭐 기시다는 몇 번 만났다더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해외 나가서 만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났는데 야당 대표는 아직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안 만나죠. 감옥에 넣으려고 그러겠죠.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대장동에서 뭐가 안 나오니까 뭐 백현동에 나왔어요. 네. 백현동이면은 뭐 혹시 뭐 제 후손 중에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백현동. 네. 백씨가 사는 백신데. 동네입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별게 다 나와요. 그래서 뭐 또 복잡합니다. 뭐 제3자 뇌물죄도 있고 뭐 뭐도 나오고 대북 송금도 나오고 아무튼 이걸 보면은 제 생각에는 선생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은 게 없긴 없는 모양이다 하나도. 그렇죠. 사람이 참 깨끗한 모양이다. 대장동을 그렇게까지 털어먹더니 결국에는 딴 거로 또 바꿨습니다. 예,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그 생각에도 하나는 또 이제 정말 지독하다 검찰들 진짜 이거 어쩌려고 언제까지 이러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거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이제는 좀 야 씨 고마해라 많이 묻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아니 뭐 진짜 이재명이 계속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지 이게 좀 제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진영에 따라 또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국민들은 네네. 야 뭐 없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의 생각이 많을 거고. 그게 좀 기본일 것 같은데. 왜냐면 너무 계속 오랫동안 털어도 안 나오니까. 네. 그런데 보수 진영 사람들은 계속 또 자기 착각에 빠져 살겠죠. 뭐가 있나 보다. 있으니까 네. 자꾸 나오지. 맞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양희삼 목사님이랑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택시를 타는데 아저씨가 완전히 그냥 그쪽이시래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빚을 어마어마하게 넘겨받았다. 윤석열 정권이. 그러니까 지금 그 빚 처리하고 하느라고 너무 힘들다. 이게 다 전 정부 탓이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걸 듣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그렇군요. 윤석열을 지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자기들도 힘들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제 이번에 그 경축사에서 얘기했던 그 뭐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신조어입니다. 새로운 신조어. 네. 전 세계에 있어보지 못한 얘기죠. 그죠. 새롭게 만든 사상 같아요. 그렇죠. 공산주의는 좌파고요. 전체주의는 우파죠. 네.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그걸 같이 붙여놨어요. 네. 상극인데. 윤툴러니까 자기인데 전체주의는. 그러니까. 전체주의는 자기고. 이거 공산주의는 반대인데. 반대인데. 네, 좌파 우파를 합쳐서 좌우파 세력. 야, 뭐 이렇게 부르는 건 똑같은 얘기죠. 어렵네요 이거.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난놈이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훌륭하다. 네, 네. 이거 우리가 정말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다. 얼마나 더 무식할 수 있는가. 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언급을 하고 나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공격,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에 대한 뭐 돈봉투 의혹 공격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좀 연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네. 얘들이 투트랙 전략을 계속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는 이재명을 구속시켰든가 대표를 그다음에 구속 못 시켜도 무력화시키면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이렇게 치다 보면 민주당 내에서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사법 리스크가 있다. 뭐 저렇게까지 되는데 대표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네. 수박들이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네. 지도력을 약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을 식물정당화한 다음에 수박들 대거 공천받고 네.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수박들을 빼서 정계 개편 시도한다는 시나리오를 당연히 추진할 거고 네. 그보다 더 좋은 거는 한 방에다 정리하는 거죠. 공안 통치와 전쟁 위기를 통해서.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가니까 형님들이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 않습니까? 예. 될 것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 그쪽도 당연히 추진하겠죠.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한 방에 척결하는. 네. 그 두 가지 트랙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꼭 들어가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은 무조건 네네. 들어갑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이거는 뭐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약해질 리가 만무하네요. 그럼요. 네. 하는 짓들 보면요. 예, 예. 정권을 뺏길 거라는 걱정을 전혀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런 걱정이 있으면 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영구집권에 대해서 지금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 35%의 정권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지지율 한 뭐 85%의 정권 같아요. 네, 맞아요. 95%? 네. 너무 막 나가잖아요. 너무 막 나갑니다. 네. 너무 확신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보니까 이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호소를 했더라고요. 이제는 탄핵안 발의해야 된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받을지 모르겠어요. 안 받죠. 멍청이들 아닙니까? 왜 자기 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받죠, 이 사람들은. 진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윤석열 정권이 전국을 이끌어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네네. 제가 볼 땐 민주당 쪽에서 그걸 인식을 못한다.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싸대기 좀 들으셔야 되는데. 그냥 대충 내년에 다음에 총선에서 금배지나 달고 네네. 혹시 민주당이 이기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걔네들은 지금 윤석열은 반국가 세력으로 보는데 그러니까요. 민주당이든 시민사회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네. 뭐더라 민주화 운동, 인권, 진보, 민주화. 민주 세 개 다. 네, 뭐 진보 행동가라고 그러더니 그 말도 처음 들어봤네. 그러게요. 행동가, 활동가는 들어봤어도. 네. 이게 신조를 잘 만든다니까 윤석열이가. 네, 그러네요. 근데 멋있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예. 황당하게 잘 만들어요. 네. 신조를. 야, 이제 이렇게 되면서 동시에 또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변절자들을 내세워 가지고 네. 뭐 또 이제 같은 날입니다. 8월 15일 날 네. 변절자들을 내세워서 뭐 민주화 운동 동지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이제 전쟁을 치를 때 일본이 네. 늘 했던 네. 치안유지법으로 다 공안 탄압을 하고 네. 변절자들을 내세워서 이제 맞습니다. 공격하고 네, 명분을 세우고. 예예. 그런 애들이 나중에 서북 청년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관벨스, 동벨스를 이제 언론적으로 하고 이놈들을 내세워 가지고 이제 이런 진보 진영 공격하게 하고 이재명은 계속 한동훈 그렇죠. 검찰들이 찍게 하고 네. 이거는 이제 사실상 이제 전쟁 체제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 계속 해왔죠. 예. 그거를 염두에 두고선 결사전을 하지 않으면, 전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네네. 비상 상황인데 예. 너무 안이하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예. 뭐 여러분 그 연락이 닿는 그 민주당 의원들 계시면은 꼭 좀 말씀을 나눠서 지금 이거 탄핵을 빨리 시켜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좀 설득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법사위에 한동훈이 나왔습니다. 또 이제 깐족깐족 거렸는데요. 네. 뭐 혹시 보셨어요? 동영상 몇 개? 뭐라 하셔서 그 최강욱 의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 짧은 거 어떠셨습니까? 여전하더만요. 한동훈 여전하고. 근데 유독 최광욱은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걔는. 그럴 수도 있겠죠. 뭔가 굉장히 뭐가 있나 봐요. 처음에 한번 최강욱 의원이 네. 화를 많이 냈잖아요. 네네. 한동훈한테. 네. 한동훈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공격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기한테 화를 내서. 네. 그러니까 이제 한이 맺혔겠죠. 저놈은 가만 안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독 더 이렇게 막 못 참고 막 마이크를 막 내놓고 하고 막 뭐 견디지를 못해요. 얘가 막 할딱할딱거리는 그런 개새끼 같은 진짜. 이게 한번 당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제가 이번에 이제 뭐 관련해서 나온 것 중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한동훈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본인 수사 중에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사가 이제 오늘 제가 보니까 나왔던데, 아니, 그렇게 치면은 윤석열이 지금 본인 집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그리고 그 얘기는 사실 이렇게 한 게 맞죠. 네네. 이재명 수사 중에 몇 명이 돌아가셨다가 아니라 네. 이재명 수사를 하느라 검찰이 몇 명을 죽였느냐. 네, 자기를 얘기니까. 지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들이 죽였지. 이 사람들 그냥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과잉 수사를 해서 죽여놓고. 이재명이 죽였나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덤태기를 씌우는 거죠. 야, 그러니까 지들이 죽인 것도 이재명 대표한테 덤탱이를 씌우고, 네. 또 사실상 말로 봐도 지금 자신들이 지금 다 죽이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오늘 오면서 보는 사진 중에 그 이태원 참사 가족분들이 삼보일배라는데 오늘 아까 비 엄청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진을 딱 있더라고요. 막 가슴이 막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지금 국민들을 다 죽이고, 그러니까. 예천에서 죽이고, 네. 오송에서 죽이고, 지금 그거는 시작일 수도 있어요. 전쟁 터져보십시오.
만약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건희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트위터 그 외교부 통해 가지고 트위터를 네. 뭐 인증을 받았다는데요. 네. 뭐 외교부가 그러니까 거의 외교부를 그 김건희 뭐 저 시다바리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외교부 직원들 좀 열받을 것 같아요. 자기들은 외무고시 봐가지고 네. 어렵사리 이렇게 했는데 야씨 뭐냐 이게.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자괴감 드는 거죠. 네, 자괴감. 야씨 우리도 좀 허위학력으로 돋보이고 싶을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건희 트위터. 그 대통령실이 사실 네. 김건희실이잖아요. 김건희실, 네. 건희실. 네, 건희실이죠. 뭐 이게. 그러니까 집무실을 갖다가 아하. 그 뭐 같이 쓰는 것도 그렇고 네. 원래 대통령 부인을 따로 관리하는 제2부속실. 제2부속실을 없앤 것도 대통령실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관여하려고. 어차피 뭐 썩렬이 내 말 맨날 듣는데 네. 그걸 뭐 두 개를 만들어 그냥 대통령실 내가 쓸게 이렇게 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서실은 사실 이게 김건희의 이런 어떤 요구사항 네네. 이런 걸 들어주는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올리는 사진을 봐도 다 김건희 사진이에요. 그렇죠. 김건희 집권식이죠. 네, 외교부도 뭐 김건희가 이제 대통령인데 실질적인 대통령인데 당연히 네. 이런 처리를 해야 되겠죠. 권력의 사유화라고 네. 해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찍들도 이번 찍으신 분들도 사실 윤석열을 찍었는데 김건희가 대통령이 되는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좋아할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안 따라간 게 다행이에요. 네. 거기는 오지 말라 그랬겠죠. 억울했겠어요. 아니 부인들 모이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자기가 대통령인데. 네. 내가 가야 되는데. 속으로는 뭐 가자 그랬다가 윤석열이 싹싹 빌었을 수 있죠. 안 돼 이번에 형님이 절대 안 된다 그랬어. 미국 입장에서도 이번 중요한 이제 예. 회담이었기 때문에 네. 거기 이제 아내들 데려오고 막 이런 건 안 하려고 딱 너희들만 와 이런 게 해서 이제 못 가서 좀 네. 약올랐을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윤툴러와 관벨스 시대에 또 V1 네, 네, 망동까지 지금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한미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북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중국도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또 반발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점이 하나만 튀겨도 걷잡을 수 없는 전쟁으로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하루빨리 윤석열을 몰아내고 이 땅의 평화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대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 놈일세 굽신굽신 정상회담 국어를 안해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 놈일세 일본 장학생 아버지의 피가 흐르네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 놈일세 독도에서 좌우이대랑 훈련을 하네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 놈일세 전범기 우길기에 경례를 하네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 놈일세 징용 피해 어르신들 외면을 하네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 놈일세 일본 눈치 살살 보며 훈장 안 주네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 놈일세 전수방위 폐기하는 일본 편드네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 놈일세 이러다간 한반도에 전쟁 나겠네 하루빨리 이놈을 끌어내려서 독립군들 원한을 불어들이세 우리 모두 안중근 유관순 되어 도착외구 윤석열을 끌어내리세 도착외구
꺼져라